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이제 제가 올렸던 직전 영상이, 그러니까 제가 비공개로 처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1년 전 영상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많은 일이 있었고, 뭐, 올린 영상들도 있었는데, 그냥 지금 다시 보니까, 뭐, 다시 보는 게 조금 불편해서 제 마음에서는 그냥 비공개 처리를 해서, 그냥 최근 영상이 직전 영상은 1년 전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저도 이제 유튜브 다시 소비하는 입장으로만 지내다가 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제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실제로 그런 완공이 되고 이러는 단계에 이르는 것 같아서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되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결과를 또 과정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이제 과정 중에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켰고요. 제가 이제 서울 목동에 빌라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 2동과 목 4동에 있는 빌라가 두 개가 지금 전부 다 그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이 그 도심 개발하는 그거에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먼저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시작된 그 목사동에 있는 거기가 이제 강서구예요. 목사동 강서구 인근 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저희가 회성으로 보내야 되는 봉투인데 목사동 강서구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 준비위원장 누구누구 이분에게 이제 보내는 건데 지금 먼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하면은 이제 그 추후에 이제 지금은 전체 회의를 하겠다고 공지가 난 상태고 이제 7월 16일경에 이제 전체 회의를 갖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차례차례 이제 뭐 설계가 들어가고 그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저희가 있는 빌라 목사동 강서구 인근에 주로 이제 빌라들이 많은 곳이에요. 빌라촌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촌을 이제 일대가 좀 넓거든요. 목사동도 그렇고 목 2, 3동도 그렇고. 근데 이 목사동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데 지금 이제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정보를 더 자세히 더 이제 나오면 보내드리면 좋은데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업 완료 후 입주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향후 희망하는 평형대는 무엇입니까? 뭐 그다음에 아파트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뭐 조망권, 조경. 그러니까 이제는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꼭 포함됐으면 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목사동 5,000세대의 대단지 이름을 추천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목동 에듀파크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아파트를 되게 좋아하는 제가 주거지로서 아파트를 되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1층 빌라에 살고 있고 이제 정말로 원한다면은 저는 이제 단독주택, 2층 단독주택 같은 건물을 그런 주택을 선호하고 고층 아파트에서는 뭐 22층에서도 살아봤고 12층에서도 살아봤고 15층에서 살아봤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편리함은 있지만 답답하다는 게 더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더라도 뭐 매매를 하던 전세를 주던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 거를 마다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유주의 개념으로 내가 지방에서든 뭐 해외에서든 거주지는 자유롭게 살더라도 서울에 내 이런 부동산이 있어서 그것도 목동에
서울 목동에 번듯한 대단지 아파트가 생겨서 그 아파트를 세를 준다든지 또 상가가 있어서 그 상가에 또 월세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부자 부자 사실 1년 전 영상을 제가 다시 봤는데 막 또 여전히 횡설수설하면서 그 복잡한 저의 심경을 막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본 게 다행이야. 조회수가 뭐 4회, 6회 이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나중에 보려고 남겨놓은 영상이겠지만 이긴 하지만 그 혼돈의 카오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이 부자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많다. 뭐 부자가 나한테 운명이고 부자가 될 건데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나의 그 순수한 마음에 제동을 거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어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귀엽기도 하면서 그래 저렇게 뭔가 내 날개가 나오려고 할 때 막 간질간질 하는 것처럼 아니면 고군분투 나름 하는 거죠. 집에서 맨날 뒹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그냥 돈 얻어서 받아서 쓰고 이런 사람에서 정말 돈을 가지고 자산을 운용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그릇으로 그릇이 넓어지고 있는 거구나. 정신적으로 되게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뭔가 뚝딱뚝딱뚝딱 만들어져 가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제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전체 회의를 한다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관계자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위임을 했던 대표자들이 뭐 시에도 가서 공무원도 만나고, 뭐 그런 건설사들도 뭐 만났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그 구청에 가서 뭐 시청에 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을 거잖아요. 저희 지방에 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대표자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이제 전체 이 인원들에게 뭔가 동의를 얻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기 위한 회의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래서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이제 이걸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단톡방을 주면서 돌아가는 계속 이제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다를 계속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고, 사실 한 달 전인가 뭐 약간 서울에 사촌 동생 결혼식 때문에 이제 어디 갔다가 그 김에 이제 서울 가서 목동에 가서 이거 부동산도 가보고 사무실에 가서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들어보자 해서 한번 갔었는데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진행된 그 단계가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회의를 거쳐서 뭐 설계를 어떻게 단지 구성을 하고 단지에는 상가가 비율이 어떻게 되고 뭐 아파트는 뭐 몇 층이면서 뭐 그 향은 어떻게 되고 뭐 몇 평대가 더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뭐 30평대를 몇 퍼센트로 할 건지 40평대는 뭐 평형대의 어떤 퍼센테이지라든지 상가의 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단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하고 이제 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때는 막 이제 외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회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8월, 9월 중에 뭐 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설계를 하고 설계를 맡긴 거 있죠. 어디가에 설계를 맡기고 그 설계를 토대로 이제 그거를 건설을 해줄 건설사를 채택하고 건설사도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건설사를 선택하고 그 건설사에 맞는 예를 들면 근데 현재로서 저희 이 회의를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플랜카드를 이제 곳곳에다가 붙여뒀더라고요.
곳곳에 붙여놨는데 이거를 레미안, 삼성물산 레미안하고 GS건설 자이에서 그다음에 대림건설 이 편한 세상 만드는 아파트 있죠. 이 세 군데에서는 벌써 발빠르게 저희 전체 회의하는 내용인데 자기들이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그 목동에 곳곳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단톡방에 올리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 이게 지지부진한 건가 이게 되는 건가 진짜 약간 진짜 되는 건가 막 약간 전 스스로 계속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런 뭐 재개발로 성공을 해본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저희 엄마도 저희 부모님들도 아유 그런 거 뭐 다 믿지 마 사기야 막 이러는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었죠. 그냥 근데 하지만 이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고 당연히 되면 좋은 거니까 감사한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시하고 얘기하고 있다 시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 아니 되는 거는 확실한데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시 공무원들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선거를 끝나고 이후에 큰 어떤 차이가 있거나 기존 계획에 뭐 차질이 있거나 뭐 딜레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더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큰 차질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아 건설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저는 되게 그 전까지도 물론 진행이 안 된 건 아니었지만 이거를 내가 어느 시점에 언제 이거를 내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그걸 굳이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 왜 좋은 소식을 말하면 날라가 버리는 그런 좀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사는 게 좀 이렇게 바빴고 정신없었기도 했어서 유튜브에 뭘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요즘에 조금 이제 그냥 조금 며칠 또 이제 한 일을 뭐 나가다가 월화수 나갔고 이제 목금토 좀 약간 3일 정도 쉬면서 사람이 확실히 쉬면서 머리가 다시 재정비가 되면서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한 거지 뭐가 나에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계속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냥 주어진 닥치는 일을 출근해서 하루를 보내고 출근해서 그날 아 오늘 잘 했다 오늘 잘 벌었다 오늘도 하루 벌었네 뭐 이런 월급 그러니까 그런 급여를 받는 기쁨도 있지만 급여를 챙기고 그런 경제활동 하는 거에 대한 기쁨은 있지만 그냥 쉬기 바쁘고 그냥 먹고 자기 바빠서 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그 에너지를 거기 할애할 수가 있는 에너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어찌어찌 뭐 여건이 아주 안 돼서 이제 목금을 쉬고 또 오늘도 주말이라서 쉬는데 한 3일 쉬니까 한 이틀 쉴 때 하루 이틀 쉬니까 몸이 회복이 되고 몸이 피곤했던 거 막 졸렸던 거 근육통 있던 거 발꿈치 아팠던 거 이런 게 다 사라지고 한 3일째 오늘 3일째가 되니까 확실히 내가 닥친 현안인데 묻어놨던 거 있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됐고 아 지금 중요한 일이 있었고 이거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아 맞아 이게 나에게 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경중을 따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근데 이 나에게 정말 더 중요한 일이지 먼 일 같지만 당장 내가 오늘 하루하루 나가서 돈 벌 곳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치만 이게 2년 뒤, 3년 뒤가 될지, 2년 뒤, 3년 뒤지만, 2년 뒤, 3년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건 나에게 더 큰 걸 갖다 주는 일이잖아요, 사실. 경중을 따지자면, 가깝냐, 뭐냐의 차이지만, 가깝냐, 뭐냐의 차이가 있지만, 결코 나에게 가볍지 않은 중요한, 중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문제가 나한테 되게 소중하고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입이 근질근질 이걸 하고 싶은 얘기 막 벅차 올라서 왜냐면은 1년 전 제가 멈춰있는 영상에선 그냥 부자가 될 거야 막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거 막 올렸고 근데 그 1년이 지난 사이에 내가 어떻게 성장했나 보니까 내가 성장한 것도 있지만 내가 갖추어지고 준비되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 내가 마련했던 내가 마련했던 그 자산이 이렇게 기특하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두서가 없었지만 이 현재 진행은 어쨌든 지금 건설사들까지 이제 설계 회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 회의 개최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좀 이게 약간 경축 뭐 이러더라고. 그 플랜카드에 제가 사진으로 이따가 나중에 뭐냐 맨 앞에 쓰는 그 사진을 그걸로 올릴게요. 근데 아무튼 전체 회의를 전체 뭐 목사동 목사동 강서구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경축 해가지고 그 플랜카드를 만든 회사가 삼성물산의 레미안, 또 GS건설 자이 막 이러고, 또 뭐야 대림건설 이편한 세상 뭐 이런 그 유수의 우리가 알만한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을 지은 대기업들이잖아요. 사실 뭐 아파트도 약간 급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약간 조금 2군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이름이 좀 낯설거나 뭐 이런, 그걸 내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뭐 1군 하면 다 아는 것들 있잖아요. 삼성 레미안, 뭐 GS 자이, 그다음에 대림 이편한 세상, 그다음에 뭐 롯데캐슬, 뭐 현대 아이파크, 현대 뭐 힐스테이트, 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뭐 있잖아요. 두산 뭐 위브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아파트 막 그런 거 돌아다니고 이런 거 그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나도 아는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시작은 아직 세 개의 건설사들이 그렇게 팜플렛을, 그러니까 홍보 현수막을 붙이면서 자기네 이름을 이렇게 같이 홍보하고 있다라는 것에 되게, 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건 이거는 진짜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기업은 절대로 자기들한테 손해가 날 일을 하거나 뭐 자기들 그 이름에 정말 이윤을 약간 되게 이해가 빠른 집단이잖아요. 나라도 물론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뭐 계산하지만, 기업인 경우, 특히나 이 대기업은 정말로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사업에는 뛰어들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5천 세대라는 거예요. 5천 세대. 5천 세대면 사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지금 참 이런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을 또 전하게 됐고,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건설사를 채택하고, 건설사 뭐 시공사 뭐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그런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지만, 또 설계가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사업에 동참하는 주민들은, 여기에 관계된 주민들, 소유주들은 우리 아파트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우리가 살게 될 그런 아파트가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계해 주세요 하고 설계를 일단 맡기고, 그런 설계대로 그러면 이것대로 할 사람, 이것대로 해줄 사람 해가지고 이제 입찰처럼 뭔가를 하겠죠. 공고를 내고 여기에 한번 같이 참여해 볼 사람 손들어, 이제 여기 붙어라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런 아파트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너는 조건이 어때? 이렇게 뭔가 그 조건에 맞는 아파트들이 손을 들고 나서겠죠. 그러면은 그 아파트들 중에 가장 조건이 좋고 가장 우리한테 우대를 해주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뭔가 이게 참 마음에 든다. 우리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실제로 도움을 줬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지역에 이 브랜드 아파트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이면서, 또 그들이 어떻게 뭔가 믿고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지,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튼튼하고 부실 공사 같은 거 하지 않고 정말 튼튼하고 안전하게 정말 뭐 친환경적이면 더 좋겠고 또 아이들의 교육에도 또 유익하면 좋겠고 또 목동이라는 동네가 교육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다 보니까 교육적인